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로드가 너무 늦었죠. 어제 KBS 가서 김장쫓기라고요. 그거 김장쫓기 있고 생방송으로 나가는 코너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일이 계속 밀려가지고요. 결국 웜의 소통은 좀 빨리 찍어놨는데 뒷부분 신문 읽는 거를 너무 늦게 찍었습니다. 거의 신문 읽는 게 4시 반 다 돼서 찍는 바람에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월간 전망이 있거든요. 시장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또 전날 발표된 수출 데이터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서 월간 전망에 가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엄청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좀 컴팩트하게 짧고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웜의 신박은 1배속, 차트의 정석은 1배속 듣고 1.5배속으로 다시 재차 들으신다고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자, 전무님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편안함이 부모님으로부터 온 듯합니다. 네, 그거는 뭐 10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2012년도에 방영이 됐던 KBS 다큐멘터리에 크리스마스였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이브였던가 크리스마스 당일이었던 것 같아요. TV를 딱 켰는데 KBS 다큐멘터리 천상의 엄마 마리아 수녀 해가지고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뭐 저 어릴 때도 세돌원이라는 고원이 있었고 지금 뭐 보육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천상의 엄마 마리아 수녀는 이래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이래 가족끼리 함께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저희 부모님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주말에 집밥 먹이고 싶으셔가지고 지난주에도 저희 어머니 댁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 게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우리가 뭐 직업을 선택하고 투자를 내가 뭘 할 건가를 선택하고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선택한 부분인데 부모를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제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 세드런에서 있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자꾸만 생각도 나고 그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나중에 한번 이래 다투기도 했던 친구가 막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름이 만우였는데 되게 친했다가 나중에 뭐 약간 뭐가 있어서 그런 친구에 대한 약간 미안함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어쨌든 천상의 엄마 마리아 수녀를 보고 그때부터 그 마리아 수녀원에다가 2012년부터였으니까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꽤 오래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좀 뭐 다른 데도 좀 하는 게 있는데 걔가 하는 마음이 걔네들 애들은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저와 이제 좀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책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 뭐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그래 돌봐야 된다는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이클 샌델 교수님 말씀도 몇 번 들었지만 마이클 조단이 3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20%는 그 러터리 방식으로 해서 뽑기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네가 잘나서 하버드에
당연히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무 참 뛰어난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20%를 러러리 방식으로 해서 혹시 내가 그 러러리에 행운에 의해서 내가 뽑혔나? 예,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그 운에 대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운이 작용을 했구나. 예, 그렇게 그 스스로도 겸손하게 만들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그렇게 하버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실력이 쌓아진 그것조차도 네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한다고 그 20%는 라러리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좀 깊이 좀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칠기삼 하나하나 올해 내가 너무 운이 좋았어. 야 이거 내가 딱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운이 좋아서 올라갔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처해진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하고 있다. 직업적으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해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고 그죠? 예, 그리고 뭐 많습니다. 사실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우리가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5명 중에 1명이 불임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 아이가 있다라는 것도 엄청난 축복일 수가 있고 그죠. 아이는 없지만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너무 보면 다 가지고 싶어서 나는 이런 결핍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그래서 병원만 가봐도 그렇잖아요. 병원만 가봐도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병원도 가보고 그다음에 시장도 가보고 그죠?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립 청소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스 얼라이언스에서도 그런 데 많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턴분들 어느 정도 뭐 유료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그 자금이 일부가 다 또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터질 수 있는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도 행복 아닙니까, 그죠? 돈을 벌든 돈을 잃든. 근데 투자로 잃으면 안 되죠. 벌어서 좋은 일에 쓰셔야죠. 깨알같이 마포었다 알려주시는 대표 너무 인간적입니다. 혼자 피식하고 터졌습니다. 한국 가보면 가보고 싶었는데 주인이 바뀐다니 아쉽네요 하셨는데 바뀐 이후에도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가보고 그 비법을 그대로 전수 받았으면 또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 오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오딱 사드릴게요. 요 바로 옆에 마포 다리만 건너면 되거든요. 걸어가도 한 40분이면 걸어갑니다. 아들에게 시를 문자 보내시는 아버님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하셔서 이런 댓글들 제가 또 카피해서 아침에 아버지한테 또 보내드렸어요. 아버지 어제 시 보내주신 걸로 웜의신박에서 했더니 아버지에 대한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면서 또 카피 쫙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잔치집 정말 재미있네요.
삼전처럼 무거운 주식이 12%가 오르고 이 무서운 장세를 꼭 이어가기를요 하셨습니다. 전쟁 초반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영화 보냐고 하더라고요. 죄 지은 것 마냥 뜨끔했습니다. 네. 오늘은 장도 따뜻, 저의 계좌도 따뜻, 좋은 시까지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하셨고, 어제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무슨 일 있으신가 걱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죠? 네, 일찍 올리고 웬만하면 50분 안에 끊도록. 네, 요 말 할 때 아마 안 믿으실 건데 웬만하면 해보겠습니다. 엄근진 표정에 꽃무늬 조끼 푹 뿜었네요. 네, 아셨고요. 근데 입고 해보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그죠? 진짜 아침 모닝 브리프 얘기처럼 우리 방송용 마이 하나씩 해놔야 되겠어요. 초록색 마이, 빨간색 마이, 파란색 마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웜의 신박 들으러 왔더니 업로드가 안 되어 있어서 KBS 라디오에 얼굴이 보이시길래 들어갔더니 촌깡스 조끼 입고 있는 거 보고. 근데 그게 왜 김장 조끼입니까? 저 사실 김장 이런 거는 옆에서 지켜보기는 해도 직접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이제 김치 직접 담그시긴 한데 김장할 때 그런 조끼를 입고 하시나 보네요. 즐겁고 신나게 산행을 다니던 코로나 전에 제 모습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어봅니다 하셨고요. 오늘 갓생쇼에서 할머님 조끼 입으신 거 보고 즐거움을 주시네요. 네, 이 조끼가 이름도 많더라고요. 이 할머님 조끼도 있고 김장 조끼도 있고. 월화까지 조정 오면 끝이라고 전무님이 지나가면서 얘기한 걸 캐치한 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3월) 월결산 해보니 아쉬웠는데 만우절 거짓말처럼 많이 회복됐네요. 4월엔 전쟁도 변동성도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전무님 말씀대로 벚꽃 보면서 힐링이나 해야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 바로 옆에 계시죠. 예, 지금 여의도 벚꽃이 이번에 비가 살짝 와서 그런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벚꽃처럼 산뜻함이 느껴지는 하루네요. 증시가 올라서 그럴까요? 하셨고, 상하이 여행 중이시라고요? 우리 백여사님 심란한 장에도 마음 편히 즐겁게 다녔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즐기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비무환 늘 듣던 말이지만 주식의 장에서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도 변동성, 준비금도. 그러면 이 변동성이 등산 시 깔딱고개에 올라서 달콤한 물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 준비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많이 하셨던 사자성어가 유비무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철두철미해 하신 분입니다. 저랑은 좀 성격이나 스타일이 좀 안 맞아서,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의 이 철두철미함이 어떻게 보면 저처럼 약간 게으르고 저처럼 이렇게 정리정돈 안 되고,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는 되게 좀 참 한심한 아들로 보이셨을 건데, 지나고 보니까 성격을 아버지 많이 닮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많이 닮게 되는 것 같아서. 로봇 컨트롤 온 디바이스 AI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재본세의 역설이 생각나네요 하셨고요. 3월 월결산 하면서 자산이 꽤 줄었는데 만우절 거짓말처럼 꽤 회복됐다 하셨고, 한결같은 꾸준함.
방송 들으며 안정과 평정심을 찾고 제 자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보라 토크도 못 가고 제주 갔다가 월화 바쁘게 경기 광명 갔다가 아무튼 오늘 며칠 만에 봅니다 하셨군요. 우리 장군님께서 건강검진 결과 나이보다 동년생 평균보다 젊다는 결과로 괜찮군 하고 오셨다고요. 네. 우리 장군님 40년 동안 그렇게 군에서 또 복무하시면서 딱 외모 봐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 60대 초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단기 하락장이 이제 마무리라는 걸 어제 강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아침에 이 정도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담보로 대출 받아서 주식 사도 되겠어라고 하셨는데 오후 웜의 신박에서는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아쉽다는 어느 분의 댓글에 현금 없다고 하셨는데 잘 찾아보면 어디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했었죠.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사도 되는 거 맞아? 네,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돈을 적극적으로 안 찾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량이 꿈님께서 또 좋은 MJ님께서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3월의 변동성과 4월 첫 장의 급등을 보며 느낀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변동성에 둔감해질 것 같아서 약간의 높아심이 듭니다. 저같이 시장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들은 이게 당연스럽게 여겨지면서 언젠가 오른쪽 어깨에서 고립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회사에 투자했다면 계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버티면 올라온다는 것을 합니다만 어제 장중에 눈여겨보던 종목들을 조금씩 주워 담아놓고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관망하고 있었지만 지수가 7에서 8%, 전자가 이렇게 10% 이상 오르는 모습에 이거 3월에 많이 봤잖아 하며 심드렁한 제 모습을 보며 순간 슴짓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네, 제가 이 걱정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잘못하면 21년도에 박스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형주 단에서 사실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반기에 뭐 위메이드 같은 주식들 막 종목들이 엄청 올라가다가 나중에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보세요. 22년 1월 달에 LG엔솔에 물적 분할 상장도 있었고 21년도에 카카오뱅크 상장이 21년 7월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상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소액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들이 그 장이 좋을 때 막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고 나면 결국은 늘 그 장을 되게 좋게 보시면서 장기 투자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 위대한 기업에 올라타 있으면 돈이 일하게 되고 하면서 막 그런 마음에 그렇죠 하면서 샀는데 그 위대한 기업이 소액 주주를 케어 안 하는 뭐 하여튼 그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또 조금만 시장이 안 좋아지면 박살나잖아요. 3,300 같은 지수가 2,180까지 갔으니까 그런 변동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무너지는 오른쪽 어깨에서 무너지는 그런 대세 하락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슈는 각국의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뿌려진 돈으로 올랐던 반짝 상승이었고 그죠? 그리고 2008년과 같은 부분은 그 전에 구조적 약세장을 초래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버블이 있었잖아요. 파생 상품 가지고 월가에서 무슨 그때도 뭐 지니어스 하다 그러고 얘기했었어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약간 코인 시장을 걱정하는 이유가
뭔가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가 늘 강조했던 게 기업은 뭔가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 코인 시장 자체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가 그런 부분인데 물론 그 코인 시장이 늘 얘기하는 탈중앙화 거래를 좀 편하게 만들고 그 지하 자금들이 움직이기도 너무 좋죠. 탈중앙화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뭐 탈세라든지 뭐 이 마약과 관련된 뭐 이런 음성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런 사용 가치, 그런 사용 가치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너무 이제 부정적인 면만 얘기해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 찰리 먼거나 워런 버핏의 말씀대로 뭔가 뭐 이익을 창출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중에 그게 거품이 되고 그러면서 빠지면 마이너스 80% 빠지거든요. 지금 그런 거품이 있는가 항상 시장을 체크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혹시나 그런 위험은 없는가 저도 마음 졸이면서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인데 2011년 8월 이후에 그러고 나서 12, 13, 14, 15, 16년 초까지 코스피가 5년 내내 박스피였어요. 하지만 박스피로 들어가면서 무너진 종목도 많았었고요. 조선, 태양광 이런 것도 많이 무너졌죠. 그 태양광도 그 전에 엄청난 주가 거품이 있었었고, 그죠? 반면에 그 중국 요크드, 중국 소비 붐이 불면서 우리나라 음식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화장품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설사 장이 이제 박스 빠지더라도 박스권 영역으로 이래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계속 기업 분석. 저희가 시장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오 과장이 기업 분석 리포트 2개씩 늘 얘기해주고 그죠? 우리 최 부사장도 그렇고 계속 미국에 대한 기업 분석 계속 하잖아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그런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울러서 연평균 15%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J님, 한량일꿈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계속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손절매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수는 쉽습니다. 손절매는 내 꿈과 욕망과 욕심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특히 손실을 볼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절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기준에 해당하면 가차없이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임 감독이 이번에 북콘스트에서 마지막에 딱 하나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 하나의 사례가 손절이었잖아요. 어떤 경우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나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나 이 손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북토크 영상 올라오면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만 시간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25분. 좀 웬만하면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질문 위주로 웜의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에게 전무님께서 숨겨둔 현금 찾아보고 보험 담보 대출도 알아보라고 하셨었는데 하니 근데 왜 실행 안 했냐며 전무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군 하네요. 이번 조정에 손실이 컸는데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유가 상승 피해주를 사서 막연히 버티는 전략을 썼을 텐데 오늘 추세를 돌리는 흐름을 보고
네, 주도주인 닉스 비중을 과감히 높였습니다 하셨고요. 자, 이름과 랩 상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채슬리는 떨어질 것 같으면 고객이 상품 해지 안 해도 되도록 알아서 현금화나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름과 랩 상품 운영 방식이 다른가 했어요 하셨고요. 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위에서 칼같이 줄이고 밑에서는 또 다시 사고 그걸 다 하면 저희가 연평균 15% 목표로 합니다가 아니라 연평균 1500%는 아마 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이 변동성에 저희가 다 대응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2월 달에 이제 3월 달부터는 안 받습니다라고 했던 게 6천 넘어갔을 때 이거 6천이 이상해서 들어가서는 수익을 내기 힘써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최근처럼 또 주가가 싸지면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고 전쟁에서 뭐 어떤 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그때 왜 위에서 이번에 5천 뭐 700 거의 900까지 다 갔었잖아요. 거기서 왜 안 줄이고 왜 여기서 밑에서 안 샀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2011년 8월처럼 될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지시한 거는 그 5,400, 5,500을 기준으로 해서 한 70%를 채워 넣는다고 하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비중을 더 늘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5,700이 넘어가면 비중 줄여야 됩니다. 저는 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2Q, 3Q까지는 이 박스피라고 좀 보거든요. 제가 이래 말씀드렸잖아요. 정강, 중약, 후강. 그렇게 큰 전략은 짜고 있는데 또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변동성을 다 대응, 방망이 짧게 갖고 가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 그거는 우리 웜의 신박을 듣고 계시는 일반 투자자 분들께서 뭐 레버리지 쓰시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대신 그냥 알주식 하는 분들은 알주식 하다가 물리는 건 괜찮다 했잖아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나중에 다 회복할 거니까. 71년생입니다. 가끔 옛날 얘기하면 비슷한 유년기를 지낸 듯해서 동질감을 느끼는데 어제 노란색 클래식 CD 아마 도이치 그라마폰 회사에 노란색 로고를 말씀하시는데 했는데 맞습니다. 도이치 그라마폰이군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맞습니다.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카라얀 맞습니다. 네,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이 지휘했던 LP판을 100장 넘게 보유하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클래식을 들을 때 이 도이치 그라마폰 LP판을 틀어주셨는데 가끔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이고, 아버님은 자꾸 하셨었군요. 자, 만우절에 이름 계약서 쓰고 세종으로 귀가하는 버스에서 웜의 신박 듣습니다. 저 말고 세종에서 오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직접 설명을 들으니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까먹은 원금 회복하려고 지난 5년간 지옥에서 헤맸던 걸 생각하며 지옥문의 열쇠는 욕심이란 걸 뼈저리게 느끼는 하루입니다. 동행했던 여동생도 계약서 들고 귀가했습니다. 본인도 하루빨리 와야겠다고 하네요. 전의 전쟁님이셨군요. 어제 여동생분하고. 근데 그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분 계시잖아요. 여사님. 따로 우리 조 부장이 얘기를 들었다는데 정말 지옥을 경험하셨더라고요. 리딩방하고 4층 방에 많은 돈을 잃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입에 폭락, 상위 1% 고수들 미리 3점 팔아치웠다. 네, 이 오전장이 다르고 또 오장이 달라졌습니다. 네, 말 그대로 트럼프 입에 폭락인데, 일단 기사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투자 수익률 상위 1% 고수들은 하이닉스와 미래에셋증권 등을 집중 매수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돼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전 종전 기대감에 상승 출발하던 코스피 지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으로 장중 2%가량 하락 전환해서 5,300선까지 내줬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오후 1시 40분 기준으로는 5,250까지 마이너스 4%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진짜 변동성이 심하다, 그죠? 미래에셋 M클럽에 따르면 투자 고수들은 이날 개장 직후부터 10시까지 국내 증시에서 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미래에셋 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최근 한 달 수익률 상위 1%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취합한 결과입니다. 국내 증시 호황으로 이익 레벨이 높아진 데다가 종합투자계좌를 통한 자금 유입 기대가 맞물려서 미래에셋 증권 등도 매수세가 몰렸고요. 이외에도 우리기술,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또 대한광통신, 네이버, 전자우선주,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투자 고수들의 순매수 상위권 종목으로 집계가 됐고요. 반면에 전자는 순매도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16만 전자까지 하락한 전자가 어제 13.4% 상승한 18만 9,6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 같은 전자 주가 상승률은 2018년 액면 분할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2월 3일 기록한 최고 상승률 11.37%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외에 DLENC와 삼성 SDI, 삼천당 제약, 현대차 알지노믹스, 현대로템, LNF, 하나비전, 동국제약 등도 가장 많이 팔았고요.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에 영업실적 등에 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시 미행으로 한때 황제주로 등극한 삼천당 제약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얘기는 또 요 뒤에 기사에 또 따로 있으니까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2, 3주 동안 이란의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면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러겠죠. 지금 협상, 이번에 전쟁이 있기 전에도 거의 뭐 백기투항하라는 내용을 전달했고,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 협상을 하자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항복하라는 뜻이야.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이렇게 좁혀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도 아마 이스라엘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을 짜면서, 아니야 아직까지 좀 더 남았어, 저기가 좀 수상한 스팟이 있는데 저기까지 완전히 때려 부수고 휴전을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게 있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때릴 거 다 때려놨는데, 지금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핵무기 시설을 만약에 다 초토화시켰다면 이제는 발 빼면 되거든요. 발 빼는데 그 모양새를 휴전의 협상을 가져가는 형태로 하려고 했더니, 저쪽에서는 뭐 전쟁 배상금 내놔라,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데 통행세를 받겠다 뭐 등등. 이란 입장에서는 실컷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럼 뭐 전쟁 배상금을 주든지 아니면 통행세를 받게 해주든지 뭐 그런 걸 요구를 했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해줄 마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입장차가 이렇게 간극이 아마 되게 클 거. 예, 거기 간극이 크다라고 보고를 받고 이란 쪽에서 계속 뭘 이렇게 요구하는데요라고 보고가 올라오니까 아마 그러겠죠. 그러면 또 이런 거죠. 딜을 하기 전에 거의 크레이지맨, 매드맨 전략이잖아요. 미친놈 전략으로. 그래? 그러면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최근 한 달 동안 그렇게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또 겁을 주는 거죠. 각오해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네들 무리한 요구하지 말고 우리 협상안을 받아들여라 뭐. 자, 그런 모양새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뭐 지금 출렁출렁 하는 거죠. 출렁출렁. 네, 시장은 그러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말에 너무 이게 여러 번 당하다 보면 우리가 타코라는 말이 생긴 것처럼 이제 트럼프의 협상 전술이랑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오늘도 마이너스 4% 이렇게 시장이 빠져서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적응을 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댓글에서도 결국은 액션을 못했네요 하는 아쉬운 분들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뭘 산다? 네, 우리가 소장농이 아니라 영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는 기분으로 좋은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전쟁 이전 가격으로는 못 돌아가. 국책연구원 경고. 자,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유가 급등이 예상된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는 미국 이란 전쟁이 확전이 되면 국제 유가가 역대급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확전이 되면이잖아요. 조건이 붙습니다. 빨리 끝난다 해도 내년 말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고요. 내년 말요? 올해 말도 아니고. 전쟁 이전 때보다 43%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라는 건데 최악의 경우 내년 말에 174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만큼 물가를 비롯한 한국 실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요. 자, 미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 효과. 이 보고서에서 전쟁의 전개 양상을 시나리오 1 조기 종전 휴전, 2 호르무즈 봉쇄 아래 분쟁 장기화, 3 에너지 시설 타격 확전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국제 유가 흐름을 분석을 했다. 27년 4분기 기준으로 조기 종전 때는 27년 4분기 기준으로 일단 조기 종전 때는 배럴당 90, 봉쇄가 장기화될 때는 배럴당 117, 에너지 시설 타격 시에는 배럴당 174달러로 관측이 됐고요. 세계 시나리오 모두에서 국제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63달러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금방 끝나도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여기에 봉쇄가 장기화하며 세계 원유 생산량이 10% 감소할 수가 있게 되는데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 타격과 확전을 이어갈 경우에는 유가가 역사상 최고치까지 오를 수 있다고도 진단했고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유가 급등이 예상된다면서 이 전망은 하한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하며 실제 충격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접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만큼 선제적 공급 다변화와 비상수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을 했고요.
한국의 나프타 수입 중 중동 비중은 34.4%에나 달하고 카타르 시설 피격 시 복구에만 3에서 5년이 소요될 수가 있어서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필요하고 현재 상황은 봉쇄 장기화 수준에 근접한 만큼 정책 대응의 시급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사례 분석에서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유가 공급 차질 뉴스 직후 충격 직후 0.12%포인트 상승을 했고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이 생산자 물가를 거쳐서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경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이런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 시작되면 그 이벤트에 대해서 이런 시나리오 분석 자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나리오에서 당연히 시나리오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중간 시나리오, 그 다음에 월스트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별 분석 다 해보고 나중에 어떤 경우가 됐든 베스트면 베스트대로 아니면 월스트면 월스트대로 내가 이렇게 분석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언론에서도 이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174달러까지도 관측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우량 자산의 가격이 적절한 수준까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 밑으로 디스카운트가 좀 많이 됐다 싶으면 이런 일들이 월스트 시나리오로 가지 않고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겠지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주식 사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 배럴당 1달러 위안 코인으로 결제하라. 자, 이런 얘기인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을 마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요.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이란이 준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규정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자, 해협을 항해하려는 선박 운영사들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회사에 연락해서 선박의 소유 구조와 선적, 화물 명세서, 목적지, 승무원 명단,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데이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고요. 중개 회사가 이 자료들을 혁명수비대 해군 호르무즈 간주 사령부에 전달을 하면 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 이란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국가들과 연관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통행료 협상이 시작이 되고요. 이란은 국가들을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우호적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선박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도록 했습니다. 자, 유조선의 경우에는 협상 시작가는 보통 배럴당 약 1달러로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것으로 알려졌고요. 통상 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이 VLCC의 적재 용량이 200만 배럴인 것을 감안하면 통행료로 200만 달러 배럴당 1불 받는다고 했으니까 200만 달러면 지금 30억입니다. 30억. 을 징수하겠다는 셈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그리고 LNG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하루 운송되는 원유와 석유 제품이 약 2천만 배럴에 달하게 되고요. 2천만 배럴이면 200만 배럴에 30억이니까 2천만 배럴이면 300억이고 하루에 300억씩 버는 장사가 된다, 그죠? 하루에 300억. 열흘이면 3천억. 100일이면 3조. 1년이면 거의 10조를 그냥 앉아서 버는 장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자,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협상에 직접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로부터 이미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고요.
이어 우호적인 국가의 선박에는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적대적인 국가의 선박에는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옛날에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뭐 법보다는 이거 와이루를 먹인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찔러주면서 나 좀 이거 좀 해줘요. 그래서 부패가 심하게 되죠. 중간에서 다 해먹으니까. 그 돈이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중간에서 이제 부패하게 해먹는 관리들이 다 착복을 하듯이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렇게 통행료 내면서 옛날에 그 동네 깡패들 건달들이 여기서 장사하려면 돈 내라라고 그죠? 요거 통과하려면 돈 내라. 갑자기 그 영화 뭐죠? 이병헌 씨가 화장실에서 어깨 이래 좀 만져주는 척하고 나가려고 하면 그죠? 의수 딱 하면서 돈 내라라고. 자, 한국 전쟁 뚫고 130조 잭팟 터진 비결은 초유의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전쟁을 뚫고 130조 잭팟을 터뜨렸다는 거죠. 자, 한국 수출이 지난달 미국 이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인 8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700억 달러를 웃돈 적이 없는 월간 수출액이 단숨에 800억 달러를 넘어서 지금 900억 달러까지 바라보게 됐고요. 300억 달러 이상 수출한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3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3% 증가한 861억 3천만 달러, 약 128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12월 기록한 기존 최대치 695억 달러보다 무려 166억 달러는 많습니다. 조업일수가 23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37억 4천만 달러. 야, 하루에 5조 5,500억 원씩 수출을 한 셈이네요. 참 대단하다, 그죠? 무역수지도 257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요. 한 달에 한 40조를 벌었다, 그죠? 지난달에도 최대 효자는 반도체였는데 반도체 수출은 328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51%나 급증해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역대 최고인 38.1%로 치솟았고요. 인공지능 AI 특수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동시에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2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63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내연기관차 수출은 15.1% 급감했지만 하이브리드차 38.1%와 전기차 32.1% 수출이 크게 늘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휴대폰, 2차전지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석유 제품은 유가 급등이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되며 수출이 51% 늘었는데 하지만 수출 통제가 시작된 지난달 13일 이후에는 5에서 12% 줄었습니다. 지난달 5.8% 증가한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4주차에는 수출 물량이 무려 17%나 감소를 했고요. 1분기 수출은 2,193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였는데 1분기입니다. 다 합쳐서 한국 수출이 전통적으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출이 지난해 기록한 7,093억 달러는 물론 목표치인 7,400억 달러도 무난하게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강감찬 산업부 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국 관세 영향도 있어서 수출을 긍정적으로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했고요.
3월 수출이 월간 기준 700억 달러를 뛰어넘어서 861억 달러를 기록한 거는 반도체를 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작년 4월 117억 달러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작년 4월에 100억 달러 돌파했는데 이후 12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특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 수출이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데, 중동 전쟁 장기화가 변수입니다. 자,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DDR4 8GB 가격이 1년 만에 1.35에서 13달러로 863%나 치솟았고요. DDR5 16GB와 낸드 128GB 가격 역시 6배 이상 뛰었습니다. 자,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8.1%까지 치솟으면서 과도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20% 안팎에 머무르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해 24.4로 높아졌고요. 올해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2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2.2% 증가로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지만, 반도체와 함께 양대 수출 품목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게요. 반도체가 328억 달러인데 거의 330억 달러인데 자동차가 64억 달러 정도 되니까 4, 6, 24, 5, 6, 30 네, 거의 5분의 1이다. 그죠? 5분의 1. 세부 지표에서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일반 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대부분 품목이 영향을 받았고요. 특히 일반 기계는 물류비 부담이 큰 특성상 전쟁에 따른 운송 차질 여파가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나프타도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월간 수출 물량이 22%나 급감을 했고요. 중동 수출은 대다수 품목이 부진해서 49.1%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전체 수출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9%밖에 안 됩니다. 수입에 미친 영향은 더 컸는데, 유가가 급등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입 물량이 감소해서 원유 수입액은 오히려 60억 달러로 5% 줄었고요. 원유는 한국 5대 수출 품목인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물량 확보 차질과 수출 통제가 이어지면 수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향후 수출 전망이 다소 엇갈리는데 4월 수출은 3월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수출 기업이 실적 관리에 나서는 3월은 수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4월은 다시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2,193억 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자, 한국의 수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 수출 목표치 7,400억 달러를 훌러덩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상 처음 수출에서 일본을 따라잡을지도 관전 포인트인데,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7,093억 달러로 일본이 7,149억 달러로 해서 56억 달러 정도 뒤졌었네요. 한 8조 정도. 자, 하반기에는 3,747억 달러치를 수출해서 일본 3,700달러를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작년에 눌렀었네요. 에너지와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또한 중동 전쟁의 타격을 크게 받는 나라인데다가 고유가 여파로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부진해서 연간 기준으로 처음 일본을 앞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단하다, 그죠? 올해는 뭐 수출에 있어서 일본을 무조건 넘어서겠는데요, 보니까. 자, 이틀 만에 10조 증발, 삼천당 아니고 황천당, 개미 분노.
전당이 3개다 해서 3천당 뭐 이런 얘기를 그저께 했었는데 순식간에 황천당이 됐습니다. 황천길. 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던 삼천당 제약이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요. 시총 27조 원 규모의 대형주가 주저앉아 이 종목을 담은 ETF도 연쇄적으로 흔들렸고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코스닥 시장 신뢰도까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은 1일 10.25%가 내린 74만 4천 원의 장을 마쳤는데 지난달 30일 장중에 123만 3천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31일 날 하한가를 맞았고요. 다음 날도 또 급락했습니다. 이틀 동안 증발한 시총이 약 10조 원에 달하고요. 시총 순위도 4위로 밀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400% 급등하며 황제주로 주목받았지만 하루 만에 주주로부터 황천당, 지옥당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급락 배경으로 3대 리스크를 꼽았는데 우선 계약 신뢰성 문제입니다. 회사는 최근 미국 파트너와 독점 계약을 맺고 1억 달러 규모의 마일스톤을 확보했다고 밝혔거든요. 향후 10년간 판매 수익의 90%를 수령한다고 90%나 준다고요? 그러나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았고 수익 배분 조건도 업계 관행상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통상 기술 수출 계약은 성급금과 단계별 기술료 중심으로 평가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예상 매출을 강조해서 의구심을 키웠다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삼천당 제약 측은 계약서에 10년간 15조 원 규모의 구속력 있는 매출 전망이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10년간 15조? 기술력 검증 부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경구용 인슐린 비만약 플랫폼과 관련해서 임상 결과나 학술 발표가 공개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또 제기됐고요. 한 증권사 연구원은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도 없는데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적정 기업 가치와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고요. R&D 역량과 관련한 의문도 커지고 있는데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박사급 연구 인력은 1명이라고요. 항체 치료제 등 고난도 연구를 병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연구개발 투자도 감소세인데 23년에 220억이었던 연구개발비가 25년에는 156억으로 줄었다. 자, 비만약은 글로벌 제약사가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분야라면서 현재 인력과 투자 규모로는 기술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한 관계자가 얘기했고요. 이날 삼천당 제약은 홈페이지 긴급 공지를 통해서 특정 증권사와 애널리스트가 유포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해서 금일 오전 중으로 즉각적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면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조직적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서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반드시 보상받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군요. 정권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개별 기업을 넘어서 바이오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를 하는데 과거 신라젠 사태와 마찬가지로 기술력과 임상 데이터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 몰리고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ETF 시장 확대도 충격을 키운 요인으로 꼽히고요. 삼천당 제약은 코스닥 150 ETF 등 총 69개 ETF에 편입이 되면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한 8% 수준이고요. 타임 코스닥 액티브 그리고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등은 삼천당 제약을 5에서 8%가량 높은 비중으로 담아서 충격이 더 컸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존 코스닥 시총 1위던 알테오젠의 유가증권 시장 이전 소식으로 운용사들이 삼천당 제약을 코스닥 ETF에 대신 편입하며
자금 쏠림이 가속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천당 제약 사태가 장기화하며 ETF 환매와 리밸런싱 과정에서 연쇄 매도가 발생해서 도미노처럼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코스닥 종목과 시장의 신뢰 회복 없이는 자금 유입이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삼천당 제약이 계약 정보와 임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술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 한 5% 왔다 갔다 하는 주가 변동성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40%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런 주식을 볼 때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다 모르는 잔치집에 함부로 잘못 얻어먹으려고 갔다가는 설거지 당한다고 했잖아요. 예. 갔더니 먹은 것도 없고 가려고 했더니 멱살 잡혀서 어딜 가 설거지하고 가야지.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코스피 강세인데 HCD 현대중공업 주가 하루 새 3% 하락. 네, 어제 그 좋은 장에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약했죠. 자, 코스피 지수의 급반등에도 현대중공업 주가가 3% 가까이 하락했고요. 현대그룹의 조선 관련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주식을 대상으로 2조 4천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EB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ETF 할 때 거래소 익스체인지라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잖아요. 예, 교환사채도 익스체인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환할 수 있다는 채권을 회사가 담보로 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약간 전환사채랑은 다르죠. 전환사채는 신주로 발행하는 겁니다. BW나 전환사채는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그 사채를 교환해 주는데 이 교환사채 자체는 이미 발행되어 있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발행하는 거라서 주식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날 현대중공업 주가는 2.9% 하락했고요. 한국조선해양의 EB 발행으로 현대중공업 주식이 향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EB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 자회사 등의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이 15억 5천만 달러 여기 나오죠. 발행 규모 2조 4천억이고 기초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EB를 발행을 했다는 거죠. 할증률 31일 종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할인을 하지 않고 할증을 해서 발행을 했군요. 네. 자, 이번 교환사채 발행 후에 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율은 69.2에서 66%로 줄어들게 됩니다. 할증률은 전날 종가의 12.5%로 결정이 됐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선박 사업 확대와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추진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변용진 IM증권연구원은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EB 발행을 택한 점이 아쉽다고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EB 발행이 현대중공업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주가와 무관하게 여러 차례 보유 지분을 현금화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22년과 24년 블락딜을 통해서도 각각 1.7%, 3%의 지분을 매각했고요. 지난해에도 지분 2%에 해당하는 EB 발행을 결정을 했는데 한영수 삼성증권연구원은 EB 발행은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는 증자와 달리 주당 순이익에서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주식 수급에서도 할증 발행이라는 점에 당장 오버해 잠재 등 매도 물량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EB는 방금 얘기가 나왔듯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식을 소각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EPS가 올라가게 되니까 주가가 약간 비싸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 지주 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지분이면 그러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누가 갖고 있다. 그런데 EB를 발행을 하면 이 주식을 팔아먹는 격이잖아요. 팔아먹게 되니까 사실 이 중간 지주 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의 주주한테는 좋은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를 팔지 않고, LG화학이 LG엔솔 주식을 팔지 않고 가만히 들고 경영권을 지배하겠다고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주주한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주식을 이런 식으로 교환사채 형태로든 어떻게든 계속 팔게 되면 이 중간 지주회사의 가치가 디스카운트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네. 매각 가능 증권이 되면서 중간 지주회사의 가치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EB 발행 대상이 된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수급이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주가가 밀리는 거 맞는데, 오히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자회사 그렇게 계속 조금씩 팔아먹는단 말이지, 팔아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쓴단 말이지, 이거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심한 장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말을 듣고 액션을 한번 넣습니다, 그죠? 네, 트럼프의 왔다 갔다 하는 말에 제가 올해 요 3분기까지나 역발상 투자, 그리고 컨트레리언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추세 추종형이 아니라, 그죠? 역추세 매매,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그런 구간이고, 이것저것 나는 잘 못하게 사면 빠질 때만 사시면 됩니다. 네, 오늘 원벤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